다른 범죄로 체포돼서 지금은 무기수로 살고 있지만 이춘재는 이미 25년 전부터 이 공권력의 통제 아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 최악의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건지 그저 경찰의 감과 깡에만 의존했다는 당시 수사의 허점과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잇따른 직후 당시 화성 수사본부에선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태백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화성이 주소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출장을 가서 조사한 적도 있는데. 하지만 당시 핵심 수사 관계자는 이춘재라는 이름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그 이름 처음 들어요. 웬일인지 이춘재는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빠져있던 셈입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춘재는 1990년 무렵 이미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9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해입니다. 이춘재는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전과를 털어놨습니다. 이춘재는 90년 4월 중순 강도예비와 폭력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쇄살인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역에서 강력범죄 전과자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겁니다. 수사본부는 게다가 처제 살해범으로 이춘재가 화성 본가를 찾았을 때에도 직접 조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공주를 안 했다는 얘기지. 원인은 당시 강력한 증거였던 용의자의 혈액형이 이춘재의 것과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혈액형 물질이 양이 많거나 또는 용의자의 혈액형 물질의 양이 많거나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혼합된 상태로의 혈액형이 표현될 수도 있고. 경찰은 취재팀에게 이춘재의 또 다른 전과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